안녕하세요. IBCEPT 물리강사 차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IBCEPT 겨울 특강 물리 커리큘럼을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샘플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랑 그리고 수학 이렇게 두 과목을 10년 이상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B 피직스뿐만 아니라 SAT나 AP, A-level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경시 물리까지도 다양하게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IBCEPT에서 5년 정도째 IB 피직스 전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겨울특강 진도표를 보시면요. 먼저 요거는 Year 1 Physics SL 학생들에 대한 진도표인데요. 여름 특강을 들은 학생들 알고 있겠지만 여름 특강 때는 이제 Year 1 학생들은 SL이랑 HL 구별 없이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겨울 특강부터는 SL과 HL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SL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원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겨울 특강 때는 SL 학생들은 Topic 4, Topic 5 이렇게 두 개의 단원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왜 두 단원밖에 안 나가냐, 너무 분량이 적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IB 피직스 SL 학생들이 하게 되는 총 8개의 단원들 중 가장 좀 중요도도 높고 그리고 비중도 많은 단원들을 꼽자면 Topic 2, Topic 4, Topic 5 그리고 Topic 7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제일 좀 분량이 많은 4개의 단원 중 2개 단원을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결코 만만한 그런 분량은 아니고요. 이제 첫 2주 동안 이렇게 4단원, 5단원을 배운 뒤에 이제 2주 차가 끝나고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4단원과 5단원 새로 배운 단원들의 좀 더 비중이 높은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하지만 학교에서 이미 배웠을 1, 2, 3단원 그리고 아마도 6단원도 이미 커버를 한 상태일 텐데 6단원까지도 몇 문제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 차에는 추가적으로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왜 진도를 더 안 나가고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기로 했냐면 특히 SL 단원들 중에서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고 그리고 더 어떤 중요도도 높은 단원들이 앞부분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특히 뭐 2단원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단원들, 다른 단원들의 기초가 되는 단원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겨울특강 때 배우게 되는 4단원과 5단원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그런 문제들을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SL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진도를 나가진 않고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HL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단원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4단원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뒤에 이제 9단원을 먼저 나갈 거예요. 이거는 벌써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HL 학생들만 배우게 되는 9, 10, 11, 12 이 4단원은 각각 이제 대응되는 SL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9단원 같은 경우는 이 4단원 때 배운 웨이브스랑 연결되는 HL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로 단원 진도를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SR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5단원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모의고사가 이제 2주차가 끝난 뒤에 껴있다 보니까 이제 HR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4단원과 9단원에 집중을 해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제 4단원, 그러니까 SL 학생들과 HR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처음으로 접하게 될 4단원에 대한 샘플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4단원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웨이브, 그러니까 한국말로 파동이죠. 그 파동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근데 이제 파동을 배우기 전에 먼저 진동, 영어로는 oscillation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wave라는 거는 사실상 oscillation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oscillation을 보자면 한국말로는 진동이라고 하고 뭐 영어로도 oscillation이라고도 하고 vibr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네들은 periodic motions which center around an equilibrium position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periodic motion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equilibrium position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periodic motion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periodic하다는 거는 이제 같은 motion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게 일정한 시간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간격으로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게 이 periodic motion의 의미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equilibrium position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oscillation이라는 거는 equilibrium position을 중심에 두고 걔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equilibrium position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이 equilibrium이라는 단어는 아마 예전에 topic 2를 할 때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거기서는 이제 translational equilibrium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거는 무슨 뜻이었냐면 net force가 0인 상태라는 거였어요. net force가 0이기 때문에 이제 motion이 변하지 않는 상태, constant velocity로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정지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를 저희가 equilibrium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의 equilibrium도 마찬가지예요. net force가 0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제 equilibrium position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net force가 0인 position, 위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제 스프링에다가 어떤 물체를 매달아 놓은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얌전히 잘 내려다 놓으면 이제 스프링의 길이가 어느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얘가 정지를 해 있겠죠. 그 위치를 이제 그림상 이 위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위치에서 얘를 건들지 않는 이상은 얘가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가만히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net force가 0인 상태라는 거죠. 만약에 net force가 0이 아니었다면 이제 net force의 방향으로 얘가 accelerate 했을 테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net force가 0일 수 있을까요? 아래 방향으로의 gravity와 위쪽 방향으로 당기는 spring force. spring force는 spring constant K times displacement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말을 displacement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아래 방향의 gravitational force랑 위쪽 방향의 spring force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위치에서는 이 두 개의 force의 크기가 동일한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cancel out 되어서 net force가 0인 상태가 돼요. 여기를 equilibrium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물체를 여기서 위로 좀 이동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전히 아래로 당기는 gravitational force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이제 스프링의 길이가 원래 이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뭐 이 정도로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스프링이 얘를 위로 당기는 그 스프링 포스의 크기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제는 이 위치에서는 아래 방향의 gravity가 위쪽 방향의 스프링 포스보다 더 센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net force가 아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net force가 0이 아닌 위치인 거죠. 이 아래 방향의 net force를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다시 equilibrium position으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force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반대로 이 물체를 equilibrium position에서부터 더 아래로 잡아당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는 여기서도 위에서랑 마찬가지로 gravitational force는 달라지지 않지만 이제는 스프링이 아까보다 더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잡아당기는 스프링 포스가 아까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equilibrium position에서보다. 그럼 이제는 아래 방향의 gravity보다 위쪽 방향의 스프링 포스가 더 세진 상태이기 때문에 net force가 위쪽 방향이 될 것이고 이 force 역시 이제 다시 equilibrium position으로 돌아가려는 force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equilibrium position은 net force가 0인 유일한 위치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곳에 위치해 있을 때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위치라고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스프링을 이제 아래로 당겼다가 딱 놓게 되면 얘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런 oscillation을 하게 될 텐데 그 oscillation의 딱 중심축이 어디냐면 바로 이 equilibrium position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oscillation에 있어서는 반복된 모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돌아가려는 어떤 위치, equilibrium position이 존재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oscillation들을 표현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하는 variable들 몇 개를 정의를 하고 갈 건데요. 첫 번째로는 period예요. 자, period는 여기 보면 time taken to complete one oscillation이라고 써 있죠. 이 period이랑 frequency는 아마 이미 circular motion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뭐 이미 배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circular motion에서는 period가 이제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다면 여기서는 한 번의 oscillation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의 oscillation이라고 한다면 뭐 처음 출발 위치가 여기 중심이라면 중심에서 출발을 해서 위에 한 번 찍고 밑에도 한 번 찍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처음 출발 위치를 여기 제일 꼭대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꼭대기에서 출발을 해서 반대편 끝 찍고 다시 원래 꼭대기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period은 사실상 그냥 시간이기 때문에 period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는 second를 사용을 하겠죠.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frequency인데 얘는 period의 반대예요.
period는 한 번 oscillate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였다면 frequency는 1초 동안 몇 번이나 oscillate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period를 저희가 계산하려고 할 때는 oscillate한 횟수를 가지고 전체 시간을 나누게 되죠. total time over number of oscillations가 될 거고, frequency를 구하려고 할 때는 반대로 number of oscillations를 total time으로 나눌 테니까 이제 frequency랑 period는 서로 역수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로 frequency가 1 over period인 것처럼 period도 1 over frequency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frequency의 단위는 그러면 시간당 oscillation이니까 oscillations per second가 될 텐데, 이제 oscillations는 사실상 그냥 개수일 뿐이기 때문에 따로 단위를 붙이지 않고요. 사실상 그냥 per second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hertz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frequency를 나타낼 때는 저희가 hertz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뭐 예를 들어 10Hz다 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얘는 1초 동안 10번 oscillate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displacement랑 amplitude를 볼 건데요. 네, 요 displacement는 먼저 저희가 벌써 displacement는 뭔지 알죠? 그죠? 이제 change in position이라고 배웠는데, 그 change in position의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equilibrium position에서부터 얼만큼 이동을 했느냐가 displacement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topic 2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displacement랑 마찬가지로 얘 역시 vector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equilibrium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저희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밑에 예시에서 이 equilibrium position을 기준으로 뭐 위로 이동했을 때를 저희가 만약에 positive displacement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대로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negative displacement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oscillation들은 이제 앞뒤로 또는 위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one dimensional motion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positive랑 negative만 가지고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amplitude는 뭐냐면 maximum displacement을 뜻해요. 그러니까 얘가 equilibrium으로부터 최대 멀리 떨어진 상태일 때, 그래서 얘가 최대 여기까지 갔다면 요 길이,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가 amplitude가 되는 거죠. 이제 항상 이런 oscillation들은 equilibrium position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위로 최대한 얼마까지 갔는지를 재도 되고, 반대로 아래로 얼마까지 내려갔는지를 재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주의할 점은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이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한쪽 끝까지의 거리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oscillation을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displacement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그래프는 t가 0일 때 처음 출발한 위치가 제일 꼭대기에서 여기서 출발한 거에 대한 그래프겠죠. 여기서 출발을 하면 일단 equilibrium을 향해서 올 거고요. 근데 equilibrium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equilibrium까지 오는 동안 점점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equilibrium을 지나쳐서 더 반대편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반대편까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스피드가 다시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스프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점점 느려져서 반대편 끝을 찍고, 그럼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다시 equilibrium을 향해서 올 때는 다시 점점 빨라지고, 그 다음에 equilibrium을 지나서 다시 또 처음 출발하는 위치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는 점점 느려지고, 그래서 여기까지의 그 시간을 저희가 period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간이 period고, 자, 그 다음에 amplitude가 maximum displacement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최대로 멀리 떨어진 위치, displacement가 가장 클 때 이 값이 바로 amplitude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얘는 equilibrium position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 끝에 위치해 있을 때는 negative amplitude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displacement가. 네, 그럼 오늘 샘플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